자, 그러면 이 클린룸은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클린룸은 아까 처음에 봤듯이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 광학기계, 시계, 정밀기계 쪽인데, 자, 반도체 공장에 보면 포토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포토 공정. 아까 반도체 동영상에서 보셨을 때 반도체 격자 모양, 아주 미세한 격자 모양을 만드는 공정이 포토 공정인데, 이걸 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사진 인화하듯이 아주 미세한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서는 먼지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의료용 카메라, 광학기계, 여기도 100클래스 이하. 전자시계, 로켓 부품, 인공위성 제어 장치 100클래스 이하. 자기 드럼, 자기 테이프 100클래스 이하. 이렇게 여러 정밀 산업기기 쪽에 클린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의료, 약품, 병원. 이제 보시면 주사액 봉입 100클래스 이하, 무균 수술실 100클래스 이하, 그리고 무균 동물 시험실 100클래스 이하. 우유, 식품 쪽에는 우유, 술, 유산균 음료 제조 공정에 100클래스 이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클린룸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도별로는 조금 전에 살짝 보였는데 ICR, 산업용 클린룸, BCR, 바이오 클린룸. 자, 기류별 클린룸을 어떻게 꾸몄을 때 먼지 제거가 용이한지, 청정도 올릴 수 있는지, 수직 청유형, 그리고 수평 청유형, 난류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형성. 클린룸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양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바이오 해저드 클린룸이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음압이 걸립니다. 음압. 왜냐하면 다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 시절에 음압 병실이 부족해서 많이 지금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안에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험실은 음압으로 유지를 하고, 그 배기된 그 물질들은 다 소각해서 처리되게 됩니다.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자, ICR 산업용 클린룸, 반도체, 전자공학, 정밀공학, 광학공학, BCR 바이오 클린룸, 제약, 식품, 병원, 동물사육실.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의 의미에서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제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ICR과 BCR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산업용 클린룸은 우리 제품이나 어떤 기기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 바이오 클린룸은 제약, 식품, 병원, 동물사육, 사람에 직접 접촉하는 어떤 제품이나 물질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R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또 다른 규제를 넣기 시작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GMP, GLP, HACCP, HACC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V 광고에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약이나 식품에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GMP 인정을 해야 되고 HACCP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거는 제약 제조 시설에서 어떤 품질 기준을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 세 가지 인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상당히 엄격하고요. 요 GLP는 Good Laboratory Practice. 요거는 요런 실험실에 대한 어떤 신뢰성 기준을 가지기 위한 인정 제도입니다. 그리고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제조에 있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중점 관리 항목을 유지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기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타500, 예전에 기사가 난 건데, 광동제약은 비타500 제조 라인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우수 건강 식품 제조 기준인 GMP 허가를 받았고, 작년 9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정을 추가 획득했다. 따라서 식품 음료 제조 공정 라인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HACCP GMP 시설 동시 인증 기업이 됐다고 홍보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류별로 나눠보겠습니다. 기류별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수직 청유형, 수평 청유형, 난류 방식, 이 세 가지를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 청유형은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온습도가 맞춰진 공기를 천장 위에서 요 밑에 격자 모양이 필터
필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 그대로 상부에서 하부로 떨어지고 이 바닥 플로우 밑에 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걸 억세스 플로우로 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진 공기는 다시 리턴으로 필터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1에서 100까지 이 시스템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평 청유형. 말 그대로 한쪽 벽면의 필터를 통해서 수평으로 공기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반대쪽의 벽면에서 리턴되어서 올라가서 다시 공조기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100 정도의 어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난류형. 말 그대로 이거는 섞은 겁니다. 천장에서 헤파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내려오면 양쪽 벽체에서 사방에서 리턴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에 난류가 차서 먼지가 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래스 기준으로 보면 1000에서 10만 정도. 그리고 홀류 방식은 이것들을 혼합한 것이고요. 터널 방식은 수직 청류를 좀 작게 구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룸을 설계할 때 지켜야 될 5가지 원칙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로 프리벤팅, 먼지 침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퍼징, 내부에서 발생된 먼지를 어떻게 배출을 시킬 것인가. 프로히비팅, 실내에 원천적인 먼지 발생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종이도 일반 종이를 쓰면 안 되고 클린 페이퍼라는 종이를 써야 되고 각종 기자재도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프로텍팅, 먼지로부터 제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내부에 크림 배치를 별도로 설치를 하든가 또는 제품 이동 시 캐리어 박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프로바이딩, 사람이나 제품이 실내로 공급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먼지를 제거하고 공급할 수 있을까? 자, 에어 샤워, 패스 박스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실 이런 클린룸의 기술 자체가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이나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원칙에 대한 용어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안 넘어간다. 네. 자, 그럼 이게 설계 과정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이나 또는 그 제품이 정해지면 클래스 기준과 온습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발열량은 어떻게 될까? 배기량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클린룸 안에는 항상 양압이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배기량에 따라서 오해량도 결정이 되고 장비 선정부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내부에 발생하는 먼지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상세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 클린룸 시공에 있어서 상세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린룸의 첫 번째로는 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덕트 공사, 세 번째로는 배관 공사, 네 번째로는 판넬 공사, 다섯 번째로는 전기 자동 제어가 되겠고 TAB 공사, 이렇게 크게 5가지, 6가지로 나눕니다. 요 장비 설치에서 보면 요 클린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AHU, 공조기, 공기의 온습도를 맞춰서 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에어 샤워,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옆에 보시면 이런 벙커 노즐을 쭉에서 바람이 세게 나옵니다. 초속 10m에서 30m까지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의 장비들을 보시면 FFU, 팬 필터 유닛. 요거는 반도체 라인에서는 천정에다가 팬하고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이 FFU를 천정에다가 빈틈없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를 100클래스 이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헤파 필터 유닛, 당연히 헤파 필터가 들어있고요. 패스박스, 룸과 룸 사이에 물건을 전달할 때. 자, 크림 부스. 1000클래스 안에 100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크림 부스입니다. 이 위에도 헤파 필터와 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장비를 실제로 보시면 이게 클린룸이고요. 클린룸 들어가기 전에 클린 라카, 무진복을 보관하는 곳. 클린 무진복을 갈아입고 룸 안으로 들어갈 때 에어 샤워를 통과해서 룸 안에 들어가면 룸과 룸 사이에 클린도가 다른 룸 사이에 물건이 이동할 때는 항상 패스박스를 통해서 또는 패스박스에 팬이 달려 있어서 여기서 샤워링 하기도 합니다. 룸과 룸 사이의 차압을 보기 위해서 릴리프 댐퍼를 쓰게 되고 룸 안에 또 다른 더 낮은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림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FFU가 천장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룸은 클래스 100 이하의 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액세스 플로어가 깔려 있죠. 그래서 기류도 아까 이제 수직 청룡으로 해서 100클래스 이하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정도가 낮은 룸 이런 데는 헤파 필터 박스를 사용해서 뜨문뜨문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청정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 설치 다음에 덕트 공사, 말 그대로 메인 덕트, 가지 덕트 이렇게 아까 헤파 필터 유닛에 가지관이 연결된 거죠. 자, 배관공사, 기계실 쪽에 공조기, 기계실 여론에 따라 배관공사가 있고, 당연히 클린룸이 커지게 되면 공조기 자체가 클린룸 근처로 천장이나 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메인 냉난방 배관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각 분기되어서 공조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판넬 공사. 이 판넬 공사는 크게 천정, 그리고 벽체가 되겠죠. 이 판넬들은 무정전 향균 판넬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나 세균들이 이렇게 붙으면 안 되니까요. 붙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무정전 향균 판넬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전기 및 자동 제어 공사. 전기 및 자동 제어 공사는 주로 기계실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공조 장비들이 있고요. 벽면으로 제어 판넬, 전원 공급 장치들이 있습니다. 각종 밸브류, 각종 센서류 다 설치를 하게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중앙 관제 시스템을 꾸미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잘 꾸며져서 사용자들이 사용성 편의성과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실제 이런 데이터만 있어도 그 전문가한테 보내주기만 하면 뭐가 문제인지, 뭐 OA 필터가 막혔다든지 냉각 코일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셋 포인트 22도 세팅해 놓으니까 현재 22.7도, 리턴되는 룸의 온도는 22.7도, 습도는 노점 온도 마이너스 51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AB. 어떤 일이든지 프로젝트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 요 TAB라는 요 의미는 테스트 앤드 어저스트먼트 밸런싱. 자, 실제 설치된 공조기, 실내 클린룸 이런 장비들의 설계 기준에 맞게끔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 맞지 않으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적의 밸런싱을 찾아냅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기록을 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자,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공조기나 장비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 필터류나 이런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시간이 갈수록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른電波 궤도나 이것들을 사용자들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초기 값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런 세팅 값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관리자나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쉽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 관리. 자, 클린룸은 아까 보셨다시피 먼지를 없애는 방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무진복을 착용하고 알코올과 정유수를 배합해서 천장부터 벽면, 바닥까지 빠진 곳 없이 다 닦아내게 됩니다. 그 클린룸의 이제 관리라고 보시면 당연히 클린룸 출입 관리가, 출입 절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필터 리커 관리. 필터를 교체하고 나서는 필터 주변, 필터 중앙 부분에서 파티클 측정기로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필터를 교체하다가 프레임과 틈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필터가 찢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습도 관리, 차압 관리는 릴리프 댐퍼로. 자,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온습도 관리가 잘 되려 그러면 공조 장비가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정전기 관리라고 있습니다. 클린룸 내부에는 정전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먼지가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클린룸 바닥은 무정전으로 된 어떤 바닥을 까는데 그 아래에는 동띠도 깔려 있습니다. 동띠를 일정 간격으로 깔아서 건물 외벽으로 정전기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클린룸 룸 간의 차압인데 클린룸에 있어서는 압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청정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바람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가 다른 클린룸 그 차압은 0.5입니다. 그런데 클린룸과 일반실은 그 압력 차를 훨씬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에 먼지가 클린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클래스마다 환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클래스일 때는 최적의 한 20에서 30회 정도 시간당.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0클래스까지 하려고 그러면 최적의 200회. 그러면 공조기 팬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자, 오염 발생 원인 보겠습니다. 공정에서 나오는 게 20-30%, 장비에서 나오는 게 20-30%, 대부분 30-40%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무릎 굽히고 펼 때
2,300개의 먼지가 발생합니다. 자, 흡연 후 한참 시간이 흘러도 3,000개의 입자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서 가장 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피부, 표피조각, 화장품, 머리카락, 장신구. 자, 이 크린룸에서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필터를 교체하거나 이런 중요한 게 파티클 측정기, 그리고 차압계, 풍속계, 그 외에 전자식으로 된 여러 가지 측정기들이 존재합니다. 자, 크린룸의 입실 시 주의사항. 당연히 작업자가 무진 장비를 착용하고 에어 샤워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반대로 보면 클린 모자 있고요, 클린 고글, 클린 마스크, 클린 장갑, 클린 작업복, 그리고 클린 부츠, 이거를 다 정확한 방법으로 착용을 하고 입실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특히 방진모 속에, 방진모의 목 하단은 방진복 속에 완전히 집어넣은 머리카락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방진복 발목 부분은 방진화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지퍼는 텀이 없이 끝까지 올리고, 여기 보면 이런, 그리고 이제 방진화를 신고 크린룸 입구에 들어가면 클린 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찍찍이 같은 건데 거기에서 먼저 또 먼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도식화해서 보면 1번 신발을 벗고 락카에 겉옷 및 개인 물품을 집어넣고 다시 구별된 공간으로 가서 필요하면 손을 세척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방진복을 착용하고 룸을 중쿨인 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에어 샤워를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실할 때도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입실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흡연 및 음식 반응이 되지 않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지퍼는 열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필기구나 이런 것들은 커버를 덮든지 원래 위치에 잘 놔둬야 된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크린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크린룸의 한 종류인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드라이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뒤에 실제 설계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